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그동안 제 채널에서 페미니즘 도서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좀 받았었어요. 저도 어떤 책을 추천해야 될지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 달에 2권의 페미니즘 도서를 제 채널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그 중의 한 권은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나머지 한 권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도서는 나혜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의 페미니즘 고전 읽기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이고요. 나혜석 작가의 여러 가지 글을 모은 책입니다. 나혜석이라는 이름은 아마 지난달에 겨울 서점 월말 별점 보신 분은 조금 친숙하신 이름일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 나혜석의 조선 여성 첫 세계 일주기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나혜석은 소위 신여성이라고 불리는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어떤 근대적인 생활 방식으로 살고 또 교육을 받았던 그런 여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의 여류 소설가이자 서양 화가이기도 하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류라는 표현은 편의상 지금 붙인 거고요. 쓰지 않는 것이 좋죠. 1896년에 태어난 나혜석은 1912년에 진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도쿄로 넘어가서 여자미술전문대학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돌아옵니다. 이후에 변호사 김우영과 결혼을 하면서 결혼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하죠. 3가지 조건을 걸었는데요. 첫 번째, 지금과 같이 일평생 나를 사랑해 주시오. 두 번째, 내가 그림 그리는 것에 터치하지 마시오. 물론 이런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세 번째, 시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별겁게 하여 주시오. 이런 3가지 조건을 걸고요. 김우영이 승낙을 함으로써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요. 첫 신혼여행으로 이 나혜석의 전 애인의 묘를 찾아갑니다. 게다가 1927년 당시에는 흔치 않던 세계 일주를 남편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선 여성 첫 세계 여행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돈 많은 관료의 집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신교육을 받고 자라난 여성이었으나 파리에서 벌였던 최린과의 연애 사건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받고요. 1948년에 무연고 행렬병자로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가장 선구적인 페미니스트 중에 한 명이기도 했고 또 의열단 같은 독립운동을 지원한 그런 인물이기도 했고요. 여러모로 굉장히 똑똑하고 앞서 나간 그런 여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생애부터가 조금 흥미진진하죠.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 책을 읽은 저의 감상은 그 후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접할 때 늘 그렇듯이 작가에 대한 소개를 드렸으니까 이젠 책의 구성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야 되겠죠. 책은 서문을 제외하고 총 5개의 챕터로 나뉘어 있습니다. 1부는 최초의 근대 여성 문학이라는 주제로 나혜석이 쓴 2편의 소설이 담겨져 있고요. 1918년에 발표한 경의라는 소설과 또 어머니와 딸이라는 소설이 이렇게 2편 실려 있습니다. 경의라는 소설에서 단연 돋보이는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경의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또 조선사회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안 전 인류의 여성이다. 이철원 김부인의 딸보다 먼저 하느님의 딸이다. 여하튼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의 형상이다. 오냐 사람이다. 이런 구절, 그러니까 여성이기 전에 내가 사람이라는 어떤 깨달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구절이 참 인상 깊은 소설이고요. 2부는 연애와 결혼이라는 주제로 소설 형식의 글과 더불어서 남편과 나눈 대화라든가 어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사설을 담고 있는 그런 챕터입니다. 좀 남편과의 대화에서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보면서 막 웃었어요. 한창 이제 그 남녀평등에 대해서 남편한테 막 역설을 하다가 이제 자려고 이제 좀 잡시다 해서 남편이 이제 벌써 새벽 1시가 지났는데 좀 잡시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 자 그만두고 잡시다. 처, 나도 찬성이요. 부, 불 끕시다. 처, 끄시오. 부, 그대가 끄오. 처, 먼저 자자고 한 사람이 꺼야지. 부, 그런 것은 여자가 하는 법이야. 처, 그것도 아니 되었네. 부, 그러면 공평하게 짱깨뽕을 해서 지는 사람이 끄기로 합시다. 처, 그럽시다. 부,
짱깨뽕 처 그것 보 저 가지고 끄면 무엇이 나은가 부 기어이 내가 그게 되는군. 네,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불을 누가 끄냐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이 야 그런 건 여자가 꺼야지 그랬더니 아니 지금 한창 남녀 평등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아니 될 말이구만 해서 남편이 그럼 가위바위보해서 정합시다 해서 가위바위보 했는데 남편이 져서 남편이 불을 끄는 그런 장면입니다. 3부가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사실상의 하이라이트, 참 마음 아픈 하이라이트인데요. 3부의 주제는 사랑과 이혼입니다. 제가 앞서서 나혜석이 이제 김우영과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혼 과정이 참 여러모로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세간의 큰 관심을 받게 되었을 테죠. 워낙 나혜석이 그 당시에는 흔치 않던 어떤 여류 화가기도 했고 신여성이기도 했고 소설가이기도 했고 하니까 좀 자화자화하는 말이 많았던 데다가 이제 남편과 더불어서 시댁 쪽에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아이도 이제 남편이 데려가고 집이나 이런 재산 같은 것도 시댁에서 거의 다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나혜석이 스스로 자신의 글로 사람들에게 직접 이 이혼의 과정과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써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혼 고백장이라는 글인데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 글을 발표하고 나서도 글의 아주 일부분만을 또 굉장히 부풀려서 사람들 사이에서 또 가십거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 글조차도, 이 절절한 글조차도 가십거리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요. 읽고 있으면 그렇게 전락하기에는 참 아까운 글이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혜석이 보여주는 어떤 꿋꿋함이라든가 어떤 자신의 인생을 어쨌든 살아내려고 하는, 내가 이것을 정면으로 맞서려고 하는 태도 같은 것이 한 인간으로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나혜석이 애초에 바람을 폈으니까 뭐 이렇게 이혼을 당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혼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뭐 이해가 됩니다만,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참 마음 아픈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3부에서는 그 과정을 다룬 이혼 고백장이라는 글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4부에서는 모성과 육아라는 주제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경험에 대한 글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혼 고백장 못지않게 모된 이야기라는 글이 또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자신이 아이를 가지고 또 아이를 낳은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글이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어떤 아이를 낳는 경험을 직접 글로 서술한 최초의 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읽어도 정말 아이를 가지고 낳는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지점이 있고, 또 그 글의 마지막에 이 글의 목적 자체가 다른 여성들이 이것을 읽고 어떤 이 심사를 공감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목적으로 이 글을 썼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참 대단한 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정치와 삶이라는 주제로 나혜석이 3.1운동 때 관여한 혐의로 5개월간 수감이 됐었는데요. 그때의 신문 조서라든가,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일이 있죠. 그 나혜석의 영어 선생이 그 서프러제트 운동, 그러니까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을 이끌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굉장히 영화 같고 멋있고 기적적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둘의 대담이 나옵니다. 참 찡한 부분이 있어요. 영어 선생한테 그 서프러제트 운동에 대해서 이것저것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회원의 표는 다른 것이 있나요? 있죠.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를 모자에다 쓰고 단추를 하고 띠를 띠지요. 이것이 그때 띠던 것입니다. 부인은 남빛이 다 다른 띠에 금자로 쓴 것을 보였다. 이건 나 주십시오. 무엇 하실라오? 내가 조선의 여권운동자 시조가 될지 압니까? 참 영화 같은 장면이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에 관련된 글들도 5부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성상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각 챕터를 시작을 할 때마다 이 글을 엮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엮은 분이 장영은이라는 분이신데, 성균관대에서 근대 여성 지식인의 자기서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그런 분이라고 해요. 이분이 각 챕터의 시작마다 일종의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올 내용에 대해서 그 글의 배경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그 글의 반응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해주고 넘어가고 있고요. 그것이 감상에 방해될 만한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그 글을 조금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성상의 특징은 이 각 챕터가 시작할 때는 해설로 시작하잖아요. 끝날 때는 만혼 타계 좌담회라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김기진, 김억, 나혜석, 이광수 이렇게 4명의 문인을 불러서 기자가 요새 젊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만혼 문제를 어떻게 타개하면 좋겠냐, 뭐가 문제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 인터뷰를 짧게 쪼개서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조금씩 보여줍니다. 1부가 끝날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뒤에 보면 이렇게 143쪽에 이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2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나오는 이 만혼 타계 좌담회가 어떤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지금이랑 정말 똑같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조금 유의하시면 좋은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 글에서 쓰여있는 문체 자체가 근대 한국어의 문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현대 한국어의 문체가 아니라 좀 잘 읽히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의 옛날 한국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술술 읽히지 않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저한테는 그게 조금 재미로 작용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또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1부가 2편의 소설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 한국어인데 소설이니까 조금 더 안 읽히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설부터 읽기 좀 힘드신 분은 1부를 건너뛰고 뒤에 있는 사설이나 대담 같은 글을 먼저 읽으시기를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주석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옛날 한국어다 보니까 그런 단어들을 해설하기 위한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이 주석을 참고하면서 보시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독서가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감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할 생각도 없고 또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페미니스트로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되는 상황에 부딪히고는 합니다. 저 스스로도 내면에서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요. 좀 자신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이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글로 남겼다는 그 행위 자체가 주는 용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정조관념이란 취미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본인은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서 남성들이 여성에게는 정조를 지키기를 원한다 라는 식의 비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글로 썼다는 것 자체가 어떤 큰 용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용기 같은 것이 있었고, 저는 나혜석이나 허난설원 같은 아주 뛰어난 여성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어떻게 이름이 남았으나 여러 가지로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던 이 뛰어난 여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큰데요. 나혜석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와닿았던 구절이 어디냐면, 지금 생각건대 내게서 가정의 행복을 가져간 자는 내 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예술이 없고는 감정을 행복하게 해줄 아무것도 없었던 까닭입니다. 자신에게서 행복을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면 도저히 자신이 행복해질 수 없는 탁월한 재능을 지녔던 여성인 거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고, 나혜석의 시대와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많이 달라진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완전히 똑같으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부분도 조금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인간으로서의 나혜석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자신에게 닥쳐온 불행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착실하게 이 불행을 맞이하고 겪어나가고 다시 일어서려고 했던 그런 인간으로서의 모습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낭독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막 덮어놓고 욕을 하거나 인신공격을 하거나 그럴 분들이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중에 여기까지
보신 분이 계실지도 잘 모르겠고 본인을 페미니스트로 자처하고 있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페미니즘에 관심이 없으신 분조차도 읽으시면 여러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페미니스트가 된다면 더욱 좋겠죠. 아무튼 여러모로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또 페미니스트로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낭독해드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3부의 이혼 고백장 중 일부입니다. 이혼 후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합니다.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모르고 태어난 것 같사외다. 이 인생됨이 더 추하고 비참한 것이요. 더 절망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원망치 아니합니다. 지금 나는 죽어도 살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외다. 그럴 때마다 자기를 참으로 살렸는지 아니하였는지 봅니다. 나는 자기를 참으로 살릴 때는 죽음이 무섭지 않사외다. 다만 자기를 다 살리지 못하였을 때 죽음이 무섭습니다. 그런 고로 죽음의 공포를 깨달을 때마다 자기의 부덕함을 통절히 느낍니다. 나는 자기를 천박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동시에 타인을 원망하기 전에 자기를 반성하고 싶습니다. 자기 내심에 천박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알고 고치지 않고는 잊지 못하는 사람은 인류의 보물이외다. 이러한 사람은 벌써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잊고 좋은 씨를 이르는 곳마다 펼치어 사람 마음의 양식이 되는 자외다. 즉 공자나 석가나 예수와 같은 사람이외다. 태양은 만물을 뜨겁게 아니하려도 자연 덥게 만듭니다. 아무런 것이 오더라도 그것을 비추는 재료로 화해버립니다. 바다는 아무리 더러운 것이 뜨더라도 자체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우와 처지를 생각해보자 그때 거기에서 자기를 찾습니다.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요구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만들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내심의 자기도 모르는 정말 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기를 찾아내는 것이 사람 일생의 일거리입니다. 즉 자아 발견이외다. 사람의 행복은 부를 얻은 때도 아니요, 이름을 얻은 때도 아니요, 어떤 일에 일념이 되었을 때외다. 일념이 된 순간에 사람은 전신 세청한 행복을 깨닫습니다. 즉 예술적 기분을 깨닫는 때외다. 인생은 고통, 그것일는지 모릅니다. 고통은 인생의 사실이외다. 인생의 운명은 고통이외다. 일생을 두고 고병을 깊이 맛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고통을 명확히 사람에게 알리는 데 있습니다. 범인은 고통의 지배를 받고 천재는 죽음을 가지고 고통을 이겨내어 영광과 권위를 취해낼 만한 살 방침을 차립니다. 이는 고통과 쾌락 이상 자기에게 사명이 있는 까닭이외다. 그리하여 최후는 고통 이상의 것을 만들고 맙니다. 번뇌 중에서도 이의 시초를 지어 잇는다. 내 갈 길은 내가 찾아 얻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운명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송마디를 지은 운명이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운명의 쇠사슬이외다. 그러나 너무 비참한 운명은 왕왕 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반역해 합니다. 나는 거의 재기할 기분이 없을 만치 때리고 욕하고 저주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필경은 같은 운명의 줄에 얽히어 없어질지라도 필사의 쟁초에 끌리고 애태우고 괴로워하면서 재기하려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